소리가 놀랍네요. 석굴로? 석굴로가 따로 있었어? 지금 차를 타고 석굴암 쪽으로 한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호. 여기는 석굴암이고요. 이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껴있네요. 이 안개 보이시죠? 오, 이게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안개가 석굴암도 불국사처럼 무료 입장이네요. 여기서 오르막길 올라오다가 석굴암 올라가는 길이라고 안내판이 나오네요. 여기 석굴암 올라가는 길. 석굴암이 이것도 불국사랑 마찬가지로 김대성이 만든 거라고 하고, 이것도 한 1300년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석불암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석불암, 지금은 석굴암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석불암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게 산 정상에 있으니까 토암산인가 이게? 그 계단이 지금 쭉 이렇게 위로 이어져 있고, 이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봤었던 그 석굴암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석굴암 입구라고 되어 있네요. 동영상 및 실내 촬영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이 안 좋아서 저 앞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아마도 날이 좋을 때는 저 앞까지 보이겠죠. 석굴암에 왔는데 안에는 촬영이 안 돼서 제가 안에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분한테 몇 개 여쭤봤는데 이게 1919년도에 그 일제 그 무렵이죠. 그때 불국사 위에 있는 석굴암이 이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암암리에 이제 그 스님들은 조선시대 알고 계셨겠지만 불국사는 알고 있었고, 그 위에 산에 이렇게 굴 안에 그 석가모니 상이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아마 1919년도에 그 무렵에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마 부분에 수정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수정이 처음 발견 당시에는 없어졌었고 이제 지금 다시 그 수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12개의 그 상들 그게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크기는 제가 첨성대를 어제 봐서 첨성대 크기보다 약간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존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에 촬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이제 저는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밥은 한 끼도 안 먹어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 지중해라고 하는 이탈리안 식당에 왔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자전거 길로 뚫려 있는 날씨하고도 잘 어울리는 바다 풍경이네요. 에? 너 왜 시켰어? 같이 먹어. 너 이거 같이 먹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 아 이거 이거 남아.
아, 아깝다. 너 부자인 건 아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그 아프리카 난민 생각을 해야지. 음식을 남기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되게 외국 어느 나라에 그런 유물을 보는 것보다 그런 어떤 석가 그런 걸 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되게 웅대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자랑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갈 때는 그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서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네, 추워요. 추우니까 맞다. 추우니까 와우, 방출. 여기 여름이라 해도 여름이라도 겉옷 같은 거 꼭 바람막이라도 꼭 준비해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넌 추워가지고 가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은 오전 아침 7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날이 좀 흐리긴 한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차를 반납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분황사를 한번 가려고 지금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 경주 날씨가 살짝 흐리거든요. 차가 있을 때 오전 시간을 아주 야무지게 쓰고 점심에는 황리단길에 가서 점심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 50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루트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 바로 분황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분황사 주차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황사는 9시가 돼야 문을 여는 관계로 황룡사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는데 그 황룡사 부지에 있었던 9층 목탑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꼭 보라고 했었던 신라 천자화가 솔고의 벽화, 이런 게 지금 다 정비 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데, 현재 제 위치는 여기고 여기가 주요한 황룡사지 터인데 거기 지금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 황룡사는 신라 24대 진흥왕이 짓기 시작해서 27대 선덕 여왕을 거쳐서 28대 진덕 여왕 때까지 완성된 신라 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진흥왕은 원래 이곳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계획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궁궐 터를 파던 중에 황룡, 그 노란색 용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났고, 왕은 이를 부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궁궐 대신에 커다란 절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름을 황룡사라고 붙였답니다.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 이 유적은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안에 목탑지와 이런 주요 장소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요 주변만 한번 둘러봐도 굉장히 넓은 땅에 이 늪지 이런 걸 메워가지고 궁궐을 지으려 하다가 이제 절로 사찰로 바꾼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분황사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분황사가 9시에 문을 여니까 분황사를 지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몽고 침입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하고 그 다음에 정유자랑 같은 걸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사라져서 그런 비극을 초래한 그런 절이고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보광전과 그 다음에 금동 약사 열애 입상은 광해군 시절에 다시 정성껏 지어서 다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꼭 봐야 될 게 모전석탑과 그 다음에 화쟁국사 비부,
원효 대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룡, 변어정, 석정, 신라 호국용 설화가 깃든 팔각형 모양의 오랜 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7층 혹은 9층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지금은 3층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벽돌 모양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모전이라는 건 벽돌을 모방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진짜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아니라 안산암이라고 하는 돌을 벼루나 벽돌 모양으로 일일이 깎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그런 탑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돌아가면 이쪽 방향에도 있습니다. 여기 둘, 그리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이게 돌문인데 감실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여기도 있네요. 셋. 그리고 그 마지막 방면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이 불교에서 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4개 방향에 모두 다 들어있고 저 안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저는 물개로 보이는데 돌사자, 물개, 이거 잘 안 보이시네. 예,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탑 전체 4개 방향에 그 꼭지, 모서리가 아니죠. 각 꼭지점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방에서 몰려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분황사 화쟁국사 비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석이었는데 그 비석의 받침대, 이 고려시대 숙종 왕이 원효대사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 괄시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조선시대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이걸 고증하고 이게 원효대사를 기리는 비석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고증한 사람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유물이 제가 말씀드린 신라의 전설적인 스님인 원효대사를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의 맨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 홈에 위에 이제 비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은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주장들을 좋게 화합시킨다. 국사는 나라의 큰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줄 수 있는, 당시 승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이 고려시대 때 왕인 숙종이 원효대사에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비로 이거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분황사에 있는 화쟁국사 비부입니다. 분황사 화쟁국사 비부 옆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분황사 석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물이죠, 우물. 거친 팔각, 속은 원형인 이 우물에는 사실 신라를 지키던 용이 살아있었다는 흥미진진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는 분황사 우물을 포함해서 이 신라를 지키는 3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 온 사신이 신라의 기운을 꺾기 위해서 이 주술을 부려가지고 이 용들을 굉장히 조그만 물고기로 만든 다음에 몰래 통에 담아서 훔쳐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용의 아내들이 그 당시에 신라 왕인 원성왕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왕이 곧바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나라 사신이 당으로 돌아가는 걸 막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빼앗아서 우물에 그 물고기들을 풀어주자 그 물고기들이 기뻐서 다시 용으로 변해서 펄쩍 뛰어올라 우물물이 한 길이나 솟구쳤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분황사에 있던 수많은 돌부처들의 목을 잘라서 이 우물 안에 던져 넣었다는 아픈 상처도 있는 우물이랍니다. 오, 여기에 종을 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타종의 의미, 이 종을 울리는 사람은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생겨나고 고통을 여의며 정신 통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오, 그럼 해야죠. 소리가 놀랍네요. 절이 보다시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원래는 엄청나게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시대 때의 몽골의 침략, 조선시대 때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을 거치면서 다 소실되고 지금 남은 건 이 정도를 다시 광해군 때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분황사 여행기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분황사랑 황룡사 부지를 봤는데 되게 뜻깊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아침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을 몰라요. 왜? 너무 구우니까. 소고기는 게을러야 돼요. 구울 때. 그냥 놔놨다가 밑에 익었다. 한 번만 뒤집으라는 말씀이시죠?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네. 밑에 익었지 하면 입에 들어가야 돼. 위에 물이 핏기가 살 보여도 먹어야 돼요. 웰던이 한 그러면 확실히 맛있어요? 살짝. 한번 잡숴보세요. 오늘 시각적으로. 네네. 그러면 입에 들어가면 녹아요. 제가 몰랐는데 그때 처음 여기 저희 경주 왔을 때 그 택시 기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경주가 한우를 많이 키운다, 그래서 한우가 맛있다,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한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15번에 우리 와타나베가 와타나베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상차림을 한번 보여줘. 이게 채끝. 멋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여행 전반적으로 괜찮았어? 맛있네. 이거 우리가 보는 게 저렇게 안심까 싶으신가? 구독, 부다사이 좋아요, 플리즈.